안녕하세요. 아카이브 큐레이터 양현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시 출품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본 전시에 있어서 제가 작가님께 몇 가지 좀 인터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전시에서의 그 작품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풀어가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 이제 처음 유토피아와 반유토피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작품을 처음에는 이제 유토피아 반유토피아 한 편에 써서 좀 얘기를 풀어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전까지 하던 작업들이 사진 작업을 위주로 했는데 현실에 좀 충실한 반영보다는 작품 안에서 대칭이라는 조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작품을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좀 이렇게 약간 대칭적인 구도와 제 작품 원래 사진 안에서도 비대칭적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대칭적인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대칭적 구도 안에 벽 자체를 제가 미리 받았을 때 벽 자체가 이쪽이 좀 짧고 여기가 길고 모든 환경이 이런 걸 풀어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이제 하던 작업을 약간 입체로 설치로 현실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토피아와 반유토피아가 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 시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어떤 차이에서든 유토피아와 반유토피아가 계속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반영하고 투영하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주고받는 두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구도가 이런 상태고, 이게 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편한 것 같아서 약간 평면성과 입체성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이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가님의 작품에서 좀 다양한 오브제가 숨어 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함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울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작가님 본 전시에 있어서 거울이 재료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바로 이 거울이라는 재료를 활용하게 된 의미는 어떠한 측면에서 좀 풀어볼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볼 때 그 사진이나 그림이 저희한테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상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프레임 안에 갖고 있는 경우가 보통 많더라고요. 저희가 꼭 작품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집에 가질 수 없는 바다의 풍경이라던가 항상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달력으로든 그림으로든 모니터 배경화면으로든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보이는 벽에 거는 이 장치에 그런 유토피아적인 풍경을 기대하고 다른 액자 사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같은 위치에 거울을 붙여줌으로써 중간에 현실이 이렇게 관람객으로서 내가 스스로 보이는,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다시 이런 설치가 보이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현실과 좀 이렇게 반영과 투영과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장치가 되고 싶었어요, 거울이. 그래서 제가 거울을 이제 대칭적인 위치에 거의 다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관람객 본인이 보이지만 또 어느 정도 각도를 비틀면 다시 설치된 오브제들이 또 보일 수 있게 이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획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작가님의 작품은 좀 비대칭 복합체라는 것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저희에게 또 원고를 주셨던 이제 사전의 내용을 봤을 때 불균형으로서의 비대칭,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람객의 눈으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말을 잘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느 쪽 이 대칭의 그 조형성 안에서 어느 한쪽이 사실은 처음에 오리지널리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이 하나가 먼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데칼코마니아하는 그런 대칭의 이제 그 과정이 거친 후에 양쪽이 이제 대칭적인 조형을 가지는 뭔가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오리지널리티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똑같이 이렇게 베껴져 있어서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느 한쪽이 원래 어떤 게 중요한가 싶어지는 이제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사실 어느 한쪽이 진짜였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 두 개가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어쨌든 완벽한 대칭과 완벽한 복제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의 그 작품 특징이 이번에 딱 보니까 마치 누군가의 방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어떤 이제 한 포인트를 발견을 했는데, 작가님의 뒤편에 있는 액자 안에 바로 이 작품이 숨어 있고, 또 그 액자 그림을 또 유심히 들여다보면 방 속에 방이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저희에게 좀 큰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결국에 좀 이런 것들 다시 또 이제 거시적으로 좀 넓은 시야에서 볼 때 다시 이거를 좀 원점으로 와서 보면, 이번 전시에서 유토피아를 느낀다라는 이 컨셉으로 한번 맞춰보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유토피아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바로 이 작가님이 현재 지금 계시는 작품하고 연결지어서 조금 이제 유토피아라는 그 의미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누군가의 방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주셨는데, 이 설치 전체의 큰 모티브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의 쇼룸 같은 그런 구성을 좀 제가 차용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는데, 어떤 잘 만들어진 이케아의 쇼룸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판매하는 물건들로 이렇게 방을 꾸며놓고, 여기서 산 물건들로 이렇게 살고 싶게끔 몇 평, 5평짜리 방에는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치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방을 꾸밀 수 있어요. 이런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제시된 유토피아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만들어진 가공에. 근데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실제로 거주하기가 편리하지 않은, 존재하기가 얼핏 예뻐 보이고 좀 아기자기한 오브제들을 놨음에도 이게 하나도 좋을 게 없을 배치로 이렇게 괴상한 쇼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케아가 제시하는 이렇게 획일적인 마치 이런 그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 약간 비트는 그런 요소도 좀 있고요. 자, 거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그림 안에 다시 들어가 있고, 그림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간혹 마주보는 거울 안에 섰을 때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약간 아스라이 좀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걸 보시는 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나 아니면 저 그림을 봤을 때
약간 내가 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발 딛고 있는 곳에 대한 존재를 약간 잊으면서 유토피아나 반유토피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과 함께 좀 가볍게 느끼시기 좋게끔 만약에 이렇게 좀 경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좀 치매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시 공간에 왔을 때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린다거나 그 다음에 좋은 추억들을 되살림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술 치료에 큰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람을 한다면 또는 이제 비록 언택트이지만 온라인 감상을 통해서 작가님의 작품을 본다면 좀 어떠한 측면에서 좀 편하게 감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술 치유적인 측면에서 작가님의 좀 자유로운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작품을 이렇게 기획하고 설치하고 이제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치유적인 목적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좀 제 작품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죠. 제 작품을 접했을 때 제가 이번에 다른 때 좀 약간 평면에 가깝고 설치 작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자극이 조금 자극적 요소가 좀 군데군데 오브제로서 컬러로서 혹은 뭐 거울이나 이런 이 배치로서 좀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던가 양쪽에 다른 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던 게 여기에 놓여 있는 거를 통해서 약간 생뚱맞은 위치에 놓여 있는 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상기, 자극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가님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나누었는데요. 특히 또 이제 마지막까지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또 미술관에서 전시와 교육 그리고 또 이런 캠페인 활동까지 두루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인연으로 좋은 작품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작가님이 이번에 이 본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작품 제작의 이런 좀 방법을 좀 풀어가셨는지 먼저 의견을 부탁을 드릴게요. 살면은 이제 생겨나고 시간은 거쳐 과정이 되고 사라짐이 있는 직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공간의 흐름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작가님의 옆에 보면은 작품이 굉장히 멋지게 놓여 있는데 또 이 작품 제작 과정을 보니까 이 삼배 천 사이에서 이제 물감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바로 이러한 게 연출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세계선을 찾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에 많이 실험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인트를 붓는 방식의 것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인트를 쏟아 부으면서 생겨나는 그 세계선들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작업이 저한테 보여준 소리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이제 계속 발전시키면서
어쩌면 페인팅을 붓는 거는 작업의 마지막 부분이고 저 스스로 끝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이제 관람객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픈된 장소에서 이제 관람객과 함께 공유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상업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예와 디자인을 이제 좀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염색 공예, 한지 공예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다루신 이 삼배 원단하고 한지의 느낌이 되게 좀 비슷하다는 그런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러한 작품을 하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우리 미술관에서는 이 전통 한지를 이용해서 작가님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멋지고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하실 좀 새로운 재료 활용과 도전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열려 있고요. 이전에도 종이를 작업하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전시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을 탐색을 하고 그거에 맞는 재료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새로운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전시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의 경계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키워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지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유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이 공간의 현실적인 공간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감상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또 다른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과 감상을 나누면 그것이 또 하나의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제 치매를 앓게 되신 어르신들이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과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작가님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면 이분들한테 좀 새로운 어떤 시지각도 열어주고 또 나름대로의 예술 치유의 경험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배라는 원단이 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옷을 지어 입거나 이제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잊고 있던 부분을 건강하게 되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치매 어르신들의 예술 치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작품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시 감상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람자가 작품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 천천히 보고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상법을 알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작업도 하나 이제 천천히 관찰을 하면서 이 관찰을 하면 과정을 유추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유추하면서 많은 참배천을 통해서 막 모습이 떨어지는 그런 색의 선들도 상상하거나 유추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색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이런 바닥에 흘러내린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과정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으로 인한
본인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쩌면 그런 게 작품의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